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었지만 8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혼조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는 2일 발표되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8월달 비농업 고용 부문은 31만 8천 개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과 동일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면 이 페드의 긴축 스탠스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4%로 반영이 되었으며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6%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5bp로 확실하게 조금 이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6.61달러 마이너스 3.2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급락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에 FOMC를 진행을 하는 만큼 나오는 지표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꾸준하게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만큼 이번 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러면 뉴스들 어떤 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8월달 S&P 글로벌 제조업은 51.5로 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 확인할 수 있고 미국 역시도 ISM 8월 제조업 PMI가 52.8의 기록을 하면서 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뭐 여기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뒤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버틸 것인데 내년이 힘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올해는 버틴다. 내년이 힘들다. 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지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향후 나온 지표들과 엮여 들어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0.4%또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과는 부합하는 수치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선분양보다 만들어 놓고 후분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조심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건설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이제 곧 있으면 하나씩 완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공급량이 확 늘어난다면 이 남은 물량들이 안 팔리게 되면 다 재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 미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 미국의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쪽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자산이 좀 많은 이 한국의 기업들 역시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부동산 자산은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한국 원화 기준 가치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자, 일단 그러한 부분들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고요. 자, 애틀란타 연은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2.6%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아직 여전히 견고하다. 자, 그렇기에 이 견고한 모습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리낌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오히려 버틴다라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적인 부분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폭 하락의 모습이 보여졌다. 지금 유로화랑 마찬가지로 유럽 전체가 아래쪽으로 지금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죠. 게다가 영국의 8월 제조업 PMI는 50 언더로 빠지면서 47.3, 예비치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제조업 지표들이 50을 기준으로 이 위로 올라가면 좋다, 아래로 떨어지면 좀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영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만 이런 건 아니겠죠. 유로존 전체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이 제조업도 그렇고 다양한 산업들이 꺾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한데 이런 부분에 특히나 유럽의 이 제조업이 꺾이는 원인은 그리고 경기가 꺾이는 원인은 물가의 급등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로존의 실업률은 또 괜찮거든요. 이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ECB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미국 수준은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한국 역시 어느 순간에는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출 버팀목 반도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찍었다. 지금 뭐 중국 쪽 무역이 넉 달째 적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게 또 한 번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청도 지역에서 또 봉쇄가 났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라는 건 중국의 다른 지역들 역시도 언제 또 봉쇄가 진행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이 봉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은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엑소더스가 나올 수 있다. 대탈출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뭐 장비 세팅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판매량이 잠깐 또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계 8월달 판매 11.8% 증가, 내수 감소에도 해외와 수출이 견인을 한다. 하면 이걸 딱 봤을 때, 뭐 현기도 좋겠지만 그 아래 깔려있는 부품 업체들 역시 이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의 실적 증가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천연가스 대란, 나비효과, 삼성 반도체 성수기를 빼앗나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들 때문에 아싸리 제조업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유럽 제조업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조업 부품을 사와야 되는 업체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변동성은 겨울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커질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러시아가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유럽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들 실적이 희비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주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야, 이거 경쟁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전부터 이제 몇 번씩 다뤄봤던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은 계속 드는 생각, 한국 클라우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클라우드 업계 자체도 규모의 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우선적으로 시장 시작 전에 파악을 하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이런 정보들만 올라옵니다. 자, 이게 카톡방, 다시 텔레그램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빠지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게 지지를 해준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뭐고 우리는 어떤 걸 참고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이 에너빌리티 매각 도대체 왜 했냐 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정리해서 세 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약간 필요했다. 자, 두 번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세 번째, 신규 투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캐시가 필요했다. 자, 그래가지고 매각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돈을 통해서 신규 투자도 진행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솔직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 돈을 번 이 주체가 누굽니까? 두산이죠. 에너빌리티가 번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건물 임대업 하는 데거든요. 미래 가치가 보이십니까? 현금 창출이야 조금 더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엄청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이 돈이 생긴 두산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에너빌리티 밑에 까는 게 아니라 주 두산 밑에 자회사를 깔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쉽죠. 그냥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두산이 이 자회사를 만들고 새로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에너빌리티랑 협업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재무제표상으로 연결이 되진 않기 때문에 막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두산 입장에서는 좋은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냥 쏘쏘하다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상증자도 몇 번 해갖고 유동성 확 끌어올렸죠.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현금 이렇게 많이 확보했으면 이제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면은 진짜로 그때는 두산의 경영진 그냥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악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요 부분에 집중을 하자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사업적인 부분에서 주목을 추가적으로 하기 괜찮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가 곧 있으면은 실행이 됩니다. 예, 전 세계, 다시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이걸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두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발전 쪽으로도 퓨얼셀을 필두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퓨얼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호재를 입을 것들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에너빌리티가 가스랑 수소랑 같이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발전하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비싸고 발전 효율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산 단가가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된다면은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중간 내용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 할수록 요거 때문에 원전 말고 이 뉴스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원전, 풍력 그리고 뭐 가스나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악재는 거의 다 끝나간다. 근데 미래 먹거리는 계속해서 보여진다 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 이 매각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언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딱 봤을 때 현재 야,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수급상으로 일단 현재 위치에서 누군가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적인 이 내부적인 내용으로는. 그러면 이 외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이 두 군데의 이 매수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차트를 분석을 해보자면
지지라인 먼저 봐야겠죠. 한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왕 61선 볼 거면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481선까지 보는 게 어떠할까? 자, 그래서 지지라인은 이 두 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만들어진 요 음봉에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음봉을 딱 다 먹어치우고 올라가는 순간 요 갭을 한 번에 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하는 힘을 먹어치우고 끌어올려줬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현재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차근차근 요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조금 홀딩을 하시면서 편하게 보시고 만약에 이 위쪽을 뚫잖아요? 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갭까지는 채우는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이 차트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61선 있죠? 이 위쪽으로 이제 머리가 조금씩 들어주는 상황에서 꺾이는 것만 안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가는 6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는 거 봐야 되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21선과 1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이고,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금 현재 위치 부근에서 정배열을 위한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배열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줬을 때 이 갭 채우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얘 이전에 못 올라갔던 만큼 빠르게 이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때 매물대 여기 아래까지 수월하게 가는 거 1차적,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그 이상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회사에 나오고 있는 이슈만 본다면 이제 현금도 확보를 했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악재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자, 그런데 아직 오버행 이슈가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더 필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까지 같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긍정적이다. 자, 세 번째, 지지라인이 어디 있을까를 했을 때 60 혹은 480 라인 보면 되는데 이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위치에서 지금 어제 나온 음봉이 있는데 요거를 잡아먹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음봉을 잡아먹게 된다면 갭을 채우는 모습까지는 빠르게 보여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아, 지금 1.4만 명을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한 2만 명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이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제가 못한 것도 있고 지친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